챗GPT를 심심이처럼 쓰지 말고 자동화의 엔진으로 써라. 이게 제가 AI를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요. AI를 자동화의 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GPT-S입니다. 제가 기업 실습 강의를 나가서 결과물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게 GPT-S고요. 기업에서도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시도해 보시는 실천 과제 역시 GPT-S 만들기입니다. 이처럼 GPTS가 정말 많이 강조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막상 잘 활용을 못하시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GPTS를 이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내 업무에 GPTS를 꼭 적용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GPTS가 뭔지 알아봅시다. GPTS는 그 왼쪽 메뉴창에서 GPT 탐색을 누르면 들어가지는 메뉴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만드는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구성 탭을 살펴보시게 되면 추가적인 지침이나 지식 파일을 제공해서 그 해당 업무에 최적화된 챗GPT를 만드는 것을 이제 GPT-S라고 합니다. 무료 사용자분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가 쓰는 것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되게 일부만 가능해요. 유료 사용자분들은 만들고 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GPT-S를 가져와서 쓰고 있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도 있습니다. 그냥 챗GPT에 추가 지침만을 줄 뿐이고 결과물도 챗GPT가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강조해야 할 만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챗GPT를 잘 쓴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전문성을 잘 모방하게 하는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이나 노하우는 사실 어떤 세부 업무냐, 어떤 구체적인 업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각 세부 업무마다 맞춤화된 지침을 챗GPT에게 잘 주는 것이 챗GPT를 잘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각 세부 업무별로 GPTS를 만들어 놓고 그 업무에 전문화된 챗GPT와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AI와 협력하는 게 편리해집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GPT-S라고 하는 것은요, 권한을 두고 사내에서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이 GPT-S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사내의 암묵적인 노하우가 복제되고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영업 1팀의 김대리가 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김대리의 노하우를 복제한 GPT-S는 김대리에 준하게, 김대리와 비슷하게 그 일을 굉장히 잘하겠죠. 그 GPT-S를 영업 2팀, 3팀에서 영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해 줌으로 인해서 김대리의 노하우를 복제해서 보급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반복되는 일을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AI를 기반으로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GPTS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GPTS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GPTS에 대한 중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가고 싶습니다. GPTS 관련된 영상이나 다른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좋은 GPTS를 가져다가 한번 써보라고 많이 권하세요. 추천하는 GPTS나 이렇게 인기 있는 GPTS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뽑아보라는 거죠. 전 초보자 입장에서 이게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활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요게 본의 아니게 GPTS의 본질과 좀 멀어지고 사람들에게 활용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내 업무에 가장 맞춤화된 GPTS를 직접 만들어서 썼을 때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서 썼을 때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개별 업무마다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부적인 문제, 우리 회사의 문제는 나만의 혹은 우리 회사만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 문제 해결 방식을 GPT에 잘 적용해서 GPT가 나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모방하게 해야지 비로소 이 GPTS를 썼을 때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GPTS를 잘 쓴다는 것은요, 내 일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각각의 전문화된 GPTS를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모방해서 내 니즈에 딱 핏한 GPTS를 만들어서 썼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GPTS를 많이 만들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부터
GPT-S로 만들어 볼까요? 저는 반복되는 비핵심 업무부터 GPT-S로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사분면으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느냐, 정작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큰 문제로 지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글을 쓴다든지, 문서를 취합한다든지, 회의록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간은 많이 잡아먹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도 크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GPT-S로 만들기가 쉬워요. 결국 일이 처리되는 지침이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결과물의 편차가 적어요. 랜덤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GPT는 복잡하고 창의적인 일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결과물의 편차가 크죠. 반면 이렇게 명확한 지침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비핵심 업무의 경우에는 결과물의 편차가 적어서 타인에게 공유해주기도 좋고 쓰는 입장에서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이렇게 반복적인 비핵심 업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데 내 시간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부터 자동화해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중요하지 않은 일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 조직 전체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까지 시간을 쓸 수 있게 돼서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요거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반복적인 비핵심 업무부터 자동화해보는 게 가장 실천하기 쉬운 액션 플랜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회의록 작성하는 일부터 해볼게요. 회의록 작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건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있는 굉장히 반복적인 일 중에 하나죠. 회의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일이요. 아무래도 직책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AI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해보죠. 챗GPT에게 오디오 파일을 인풋으로 줄 수 없어서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은 요 클로버 노트라고 하는 툴을 추천드립니다. 안드로이드, iOS 앱도 있고요. 앱에서 녹음만 하면은 그 대화 내용이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클로버 노트에 요 새 노트 버튼을 눌러서 음성 파일을 집어넣는 것만으로 이렇게 회의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요. 이 정리한 대화 내용을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텍스트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텍스트로 들어오게 되죠.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를 챗GPT에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건 저희 회사의 내부적인 팀 회의를 했던 내용을 녹취록으로 클로버 노트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회의록을 작성해 볼게요. 이 프롬프트를 살펴보면 구조화해서 작성을 했고요. 이 회의록이 발언 순서대로 요약되는 게 아니라 논의한 주제별로 요약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절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회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자세한 그 프롬프트는 제가 노션 파일로 정리해서 영상 상세 설명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T-S 지침이나 난리지도 거기에 다 업로드를 해 놓을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포맷을 주고 이 포맷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포맷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예시를 집어넣고 이것을 모방하라고 해도 챗GPT는 잘 하게 되죠. 실행을 해보면 이 프롬프트에 의거해서 이렇게 회의록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했는지 같은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죠. 네, 회의록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각 회사의 막내분들은 이제 클로버 노트 앱으로 회의 시작할 때 저 AI로 회의록 좀 작성해 볼게요 하시고 클로버 노트로 녹음하신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만 제 거를 조금 수정하셔서 우리 회사 스타일로 회의록이 정리되도록 하시면 금세 회의록 작성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매번 프롬프트로 입력해서 회의록을 작성해도 되지만 이것을 GPT-S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 GPT-S고요. 저는 만들어진 걸 편집하는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이름과 설명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뒤에 이제 지침을 쭉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요 만들기 탭을 이용해서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이
GPTS를 만드는 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잘 적용해서 이 지침란에다가 프롬프트를 쓰듯이 잘 구조화해서 좋은 프롬프트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잘 동작을 하더라고요. 자, 이 지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챗GPT 프롬프트로 입력한 지침과 그대로 동의합니다. 즉, 그 GPTS에서 이 지침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 GPTS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원칙을 잘 알고 계시고 좋은 프롬프트를 쓰듯이 구조화해서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게 되면 그게 GPTS의 좋은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실행을 볼 건데요. 여기 하나 additional instruction이라고 해서 한 줄만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적인 지침 뭐냐면 분석을 다 끝냈으면 이 결과를 워드로 출력하고 싶은지도 물어봐줘라. 사용자가 원하면 물어봐서 워드 파일로까지 회의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지침을 통해서 뭐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뭐 다운로드 파일로 저장할지 아니면 뭐 많이 물어볼 것 같은 질문 같은 것들을 먼저 물어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추가 제언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챗GPT 프롬프트는 한 번의 요청에 답변으로 끝나는 거라면 GPTS는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고요. 이대로 만들기만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요 기능이라는 것만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료 챗GPT를 사용하시면 뭐 자동으로 웹 브라우징을 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코드를 실행하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은 기본으로는 꺼져 있는데요. 이렇게 파일을 생성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대화 내용 중에 어떤 연산이 필요하거나 파이썬 코드 기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지 해당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까지 켜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시는 경우에는 만들기, 뭐 여러 번 만드시는 경우에는 업데이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배포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공유할지를 요 공유 레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스토어에도 올릴 수도 있고요. 링크가 있는 사람만 접근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팀 플랜에서 같은 회사 소속인 사람만 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임의의 사용자를 이메일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GPTS 사용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돌려 씀으로 인해서 그 업무의 노하우를 확산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GPTS를 사용해 볼까요? 이미 다 지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파일만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녹취록 파일을 업로드해도 되겠지만 저는 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에 녹취록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회에 있는 회의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텍스트로 녹취록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렇게 제공하면 아까 그 규칙에 의해서 회의록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세팅해 놓은 포맷에 의거해서 회의 개요, 회의 내용, 그리고 뭐 주요 결정 사항, 그리고 후속 액션 같은 걸로 구조화해서 이렇게 회의록이 쫙쫙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워드 파일로 출력하고 싶으면 출력해라 이렇게 부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워드 파일로 제공해 주라고만 하면 이 회의 내용을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막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워드 파일로 떨어뜨려 줍니다. 유료 챗GPT 사용자시라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형태로 챗GPT의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것은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다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글 파일은 안 된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드 파일을 열으니까 아까 챗GPT에서 생성한 대화 내용이 깔끔하게 워드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 회의록 작성 업무가 끝났네요. 이렇게 반복적인 비핵심 업무, 회의록 작성 업무를 GPTS를 이용해서 효율화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엔 기업 조사 관련된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파트너를 만나거나 투자 담당자로서
뭐 기업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거나 대출 담당자로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했을 때 기업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데요. 그것을 챗GPT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리서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해볼까요? 네, 간편송금업 토스에 대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 분석 전문가로서 페르소나를 주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라.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답변할 때 뭐 요런 프롬프트를 집어넣게 되면요. 기초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3개에서 10개 페이지를 참조하라고 하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무시하고 더 많은 웹페이지를 참조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마이너한 꿀팁이어서 요런 프롬프트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주고 이 아웃라인에 맞춰서 작성하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 어떤 회사고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도 쭉쭉 나오고요.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동향도 나오게 되고 뭐 시장 환경 그리고 주요 경쟁사 그리고 산업 동향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뭐 재무 상태, 뭐 기업 가치, 뭐 이익이나 매출 같은 실적들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꽤 간단한 프롬프트로 꽤 구체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내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추가적인 요청 사항을 통해서 더 드릴 다운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서 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쟁사와 토스를 비교하는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프롬프트만을 이용해서도 기업을 분석하는 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을 내가 뭐 영업 담당자여서 굉장히 빈번하게 하신다면 매번 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GPT-S로 만들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 GPT-S의 지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뭐 이름이나 설명 같은 걸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지침을 정리했는데요. 여기는 스타터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 스타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PTS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처음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스타터라고 하는데요. 안 넣으셔도 무방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볼 법한 것들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기능은 다 토글 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만들었고요. 이 지침을 아까 보여드렸던 프롬프트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에 추가 지침이다 해가지고 몇 가지만 더 넣어놨습니다. 기업 분석을 끝낸 다음에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물어보고 거기 질문 리스트에 경쟁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해야 되고 단축키를 통해서 어떤 걸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제안해라 라고 했고요. 이 결과를 워드로 출력하고 싶은지도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쿠팡을 한번 시켜볼게요.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검색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쭉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시장 환경과 산업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쭉쭉 제가 제공한 템플릿에 의거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GPT-S는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질문도 제안을 해놨고요. 결과물을 워드로 출력하라고도 제안하라고 한 지침대로 이런 것도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 보고서가 워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챗GPT 프롬프트가 아니라 GPT-S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부담 없이 내가 필요한 결과를 쉽게 뽑을 수가 있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GPT-S를 공유해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분들이 나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의도대로 그 결과물을 쉽게 뽑을 수도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뭐 추가적인 질문을 제안한다든지 결과물을 워드로 출력한다든지 같은 활용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GPT-S를 이용해서 문서를 취합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 취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식 노동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기업에서 막내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은 문서를 취합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메신저나 메일로 선배들에게 쭉 그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시트로 정리하는 그런 식의 취합 과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영업팀으로서 다음 주에 영업 일지를 취합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5명의 영업사원에
다음 주 업무 계획이 적힌 엑셀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어보게 되면 뭐 이런 엑셀 파일인데요. 누가 다음 주에 무엇을 할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5명이 있고 10명이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나의 시트로 취합하는 이런 식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제 B2B 영업팀 소속이었어가지고 이런 식의 업무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에 팀장님께 보고 드리고 퇴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문서 취합이라고 하면은 이런 일정 관련된 취합뿐만 아니라 뭐 현장에서 어떤 영업한 것에 대한 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뭐 세일즈든 막 매출이든 뭐 어떤 생산물의 개수든 이런 것들을 여러 지점에서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중앙에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보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사실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요 매번 사람이 취합하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거기에 투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GPTS로 자동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이렇게 5명의 엑셀 파일로 업로드해도 되고요. 챗GPT는 최대 10개 파일까지만 업로드할 수가 있는데 더 많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으시면 이것을 압축해서 zip 파일로 제공하시면 상관없습니다. 512MB를 넘지 않는 이상 zip 파일로 넘게 되면 파일 개수의 제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5명, 김영희, 박준수, 이수민, 장미라, 최정남 요 가상의 5명의 영업사원들의 일정을 동일한 포맷으로 제가 엑셀 파일로 제공을 했고요. 챗GPT가 제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거해서 이것을 읽어보고 스스로 하나의 시트로 통합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다 정리해 줬다고 나오고요. 확인을 하면 네, 5명 영업사원의 일정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취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반복되는 일을 자동화 할 수 있다는 느낌을 확 받으시겠죠?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까요? 사실 이 지침도 정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챗GPT에게 마치 인간에게 설명해 주듯이 이 업무 지침이나 업무 절차를 최대한 명료한 언어로 깔끔하게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엑셀 파일이 업로드되면 화면에도 보여주고 코드 인터프리터도 실행하고,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모듈을 말하는 겁니다. 압축 파일이 업로드됐으면 압축 파일로 풀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시트로 취합해야 되는데 이런 규칙을 가지고 취합하고, 취합 완료했으면 결과물을 프롬프트 창에다가도 보여주고 유저에게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줘라 라고 하는 지침만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돼야 될 때는요, 이 세부 태스크들을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넘버링을 하고 Let's think step by step 이렇게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이 순서를 최대한 잘 지켜서 업무를 수행해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마치 인턴 사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이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말로만 요청을 하게 되면 챗GPT가 그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을 기반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고 실행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것이죠. 과거의 자동화가 뭐 RPA 같은 것들 거의 코드에 준하게 자동화 로직을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 로직상 조금만 안 맞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에러가 나서요. 누구나 쉽게 세팅하기도 어려웠고 그것을 운영하는데도 유연성이 떨어져서 품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GPT-S는 이렇게 인간에게 요청하듯이 자연어로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세팅의 난이도도 쉬워졌을 뿐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얘가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 자동화 로직을 적절히 해석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합 업무를 많이 하시는 사람들끼리 이 GPTS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업무를 거의 자동화, 반자동화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서 취합 외에도 이제 보고서 양식에 맞게 문서를 정리하는 것도 GPT-S의 도움을 받아볼게요. 이 역시도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규칙을 챗GPT에게만 주면 그 규칙을 GPT가 유추적으로 사고해서 인간이 원하는 형태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니까 이런 작성 업무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GPT가 내가 미처 묘사하지 않은 것까지 적절히 채워주기 때문에 대충 요청하고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임 팀장 대상 리더십 교육 워크 이런 정보만 제공해 줬다고 했을 때 제가 만든 그 규칙에 의거해서 요렇게 GPT가 요런 형식으로 보고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추가 후속 질문이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주게 되면 챗GPT가 요 내용을 고려해서 요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와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내용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입하고 챗GPT가 이 양식에 맞춰서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한번 가상의 그 내용을 적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기업 강의를 하면 평가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요 방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 누가 어떤 내용을 실시했고 요것들이 뭐 어떻게 된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 회사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뭐 GPT는 파일이든 링크를 기반으로든 동작을 하니까 채용, 컬리의 채용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 기사 링크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만 설명해 주게 되면 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인재 채용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요약돼서 정리가 됩니다. 이 역시도 뭐 지침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보고서 작성을 하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지침 사항을 주시면 돼요. 아까는 업무의 절차가 중요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게 중요해서 절차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순서에 의거해서 지침을 입력했다면 이번에는 이 지침을 입력했을 때 얘가 고려해야 될 정보들을 불릿 포인트로 쭉 병렬적으로만 나열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에 대한 문구를 작성해야 되고 포맷을 제공하고 이 내용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고 한 문장에 한글이 40자가 넘으면 안 되고 적절하게 줄바꿈해야 되고 이후에 필요한 후속 질문을 재현해라 라고 해서 예시와 포맷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과 예시에 맞춰서 이 보고서 문구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GPTS죠.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긴 내용을 언급하든 되게 간단하게 언급하든 외부 자료를 주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만들어주는 GPTS도 만들 수가 있고요. 보고서를 자주 쓰고 언어를 깔끔하게 다듬어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야 되는 총무나 총괄 입장에서 이 GPTS와 대화하면서 보고서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GPT가 가지고 있는 OCR, 사진을 인식하는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아이디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로 대량 영수증 정리인데요. 이렇게 뭐 영수증 이미지들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런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에 뭐 가맹점 이름도 들어있고 그리고 뭐 금액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죠.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총무 직원들이 엑셀로 정리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챗GPT의 OCR 능력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한글 OCR 능력은요, 이렇게 인쇄된 텍스트의 경우에는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인간으로서 확인해서 수정하거나 조금 피드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손으로 쓴 수기 글씨의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인식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기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뭐 자동화 도구로 쓰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나 문서나 이미지에 있는 글씨들 같은 것들은 인식을 잘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챗GPT에게 통째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프롬프트를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영수증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보를 추출해서 엑셀로 내용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10개의 영수증 이미지들입니다. 여기에서 가맹점 이름, 총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결제 일시 같은 정보들을 이제 OCR을 기반으로 추출을 할 겁니다. 네, 첫 번째 뭐 아성 다이소 5,000원, 메머드 익스프레스 6,300원, 아리스타 커피에서 7,330원. T2라고 되어 있는 건 뭔가 실수일 것 같네요. 네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요 동풍 게리머니 요것을 이제 가맹점 이름으로 인식했군요.
쭉쭉 나오고요. 여기도 뭐 7번 같은 경우에도 공덕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열어보면 사위식당 공덕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피드백 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해서 다시 줄 겁니다. 이렇게 약간의 그 오류는 있지만 이 10개의 이미지를 꽤 빠르게 내용을 추출해서 이 주요 내용을 엑셀로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네요. 자, 어떠세요? 언제 어떤 가맹점에서 얼마를 결제했는지 10개의 영수증 정보를 금방 추출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업무를 하면 총무 입장에서 되게 일을 빨리 할 수 있겠죠? 영수증만 사진 파일로 잘 정리를 해놨다가 그것을 일괄로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영수증 정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지침도요,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 같은 경우에 압축 파일이 있으면 압축 파일을 풀어라. 근데 이제 이미지를 여러 개를 올리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수행하라고 하는 지침을 넣어야지 한 개씩 잘 수행하고요. OCR을 할 때 코드 인터프리터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을 통해서 OCR 할 때는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을 줬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정보를 추출해서 이렇게 정리해라 라고 했고요. 이미지 추출할 때 가맹점들이 상당히 뭐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뭐 주가 포함되어 있거나 뭐 매장명, 상호명, 가맹점, 상호 뒤에 바로 있는 텍스트라든지 뭐 주소나 대표자 직전에 나오는 고유명사라든지 뭐 영수증 최상단에 큰 글씨로 적힌 이름 같은 이런 규칙을 기반으로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RPA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칙을 정말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은 인식하고 구분하지 못했는데 챗GPT는 마치 인간에게 설명하듯이 대충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 규칙에 의거해서 해라 라고 요청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 규칙을 보고 이해해서 이 내용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은 날리지, 지식 파일을 GPTS에서 활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GPTS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미리 PDF로 정리된 걸 지식 파일로 제공한 GPTS인데요. 사용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면 그 PDF에 의거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가지고 이렇게 뭐 주요 내용을 비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어느 페이지에서 출처한 건지 100점 만점으로 너 스스로 평가했을 때 신뢰 점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산해 봤을 때 이 답변이 참인지 거짓인지까지 함께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날리지 파일에 의거해서 엄격하게 할루시네이션을 통제하고 그 파일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사와 현장 아니면은 뭐 HR 담당자와 구성원 비슷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가이드 문서 기반으로 챗봇이 답변을 해주고 모호한 것만 인간이 답변하게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비효율성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설명드립니다.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 문서에서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거절하게 되고요.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되면 오직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답변만 가능하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답변만 하고 이 가이드 문서 기반으로만 답변하고 가이드 문서상의 어느 페이지를 발췌해서 신뢰 점수 몇 점으로 이런 식의 어떤 평가하는 프롬프트들을 통해서 문서 기반으로만 답변하는 GPTS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 여기서 적절하게 수정해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리지를 기반으로 사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높이는 GPTS도 만드는 방법도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GPTS를 이용해서 자동화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자는 반복적인 비핵심 업무, 간단한 일부터 GPTS로 자동화하는 것을 더 추천드릴게요. 그게 더 쉽고 더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복잡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일도 GPTS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핵심적인 원칙을 설명드리면
피자 한 판을 한꺼번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자 한 판을 먹을 때요. 이 한 판을 우겨서 접어서 입에다가 막 구겨 넣으면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피자 한 판을 먹기 위해서는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잘라서 나누어 먹었을 때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챗GPT도 마찬가지거든요. 챗GPT한테 버거운 일을 피자 한 판처럼 통째로 집어넣으면 챗GPT는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챗GPT가 피자 한 판을 입에다 우겨 넣었을 때, 아, 저 이거 못 먹어요, 못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챗GPT는 우겨 넣었을 때, 그냥 일부를 누락해 버리면서 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엉망으로 먹어버리면서, 즉 전체적인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답변을 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이 피자 한 판을 통째로 줬을 때는 충분히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쪼개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걸 페이즈로 나눈다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큰 업무를 페이즈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하면 복잡한 일도 꽤 준수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페이지로 나눠야 되냐면요.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을 모방하게 하면 됩니다. 인간도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절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수행하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인간도 워드나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고 맨 위에서부터 일필휘지로 쓰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보고서 작성 전에 로우 데이터부터 피봇해서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 기반으로 핵심 메시지를 도출하고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정리한 다음에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등 이렇게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것을 챗GPT가 모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복잡한 일에 바로 뛰어들지 말고 이 일을 단계적으로 쪼개면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걸 챗GPT한테 페이지로 설계해서 나랑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복잡한 최종 결과를 도출을 하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잡한 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로 업무를 설계해서 GPT-S에게 지침으로 주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기반으로 업무 절차를 설계해서 복잡한 일을 수행해주는 GPT-S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가상의 카페에 주간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GPT-S인데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의 실적 판매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 판매 데이터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GPT-S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커머스나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제 판매 로우 데이터가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요. 그 로우 데이터를 제공하면 GPTS가 이 로우 데이터를 적절히 피봇을 해서 보고서 인사이트 형태로 정리해주는 GPTS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요. 이거는 이제 뭐 언제 어떤 제품들이 팔렸다 이렇게 쭉 리스트예요. 그럼 GPT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분석을 해서 피봇을 해서 요약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주간 판매 데이터가 요약이 됐어요. 음료가 전체 매출액이 어떻고 지난주와 이번 주의 객단가 평균은 어떻고 매출은 어떻게 증가했는지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목해야 될 이슈 사항들을 얘가 뽑아주고요. 근데 이 이슈를 인간에게 이번 주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가요? 왜 이렇게 매출이 변화됐는가요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이 카페에 대한 분석 의견들을 줬고요. 그럼 이 분석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GPT가 이슈 내용을 정리를 해줍니다. 기타 음료 및 차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관광객이나 가족 당연히 고객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상쇄한 거다. 그리고 커피 카테고리는 부진했는데 직장인 고객이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서 커피 프로모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보고 뭐 더 피드백 할 수도 있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GPT가 매출 보고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매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표로 요약을 해주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도출한 이슈 분석 내용도 정리를 해주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개선 과제, 제품이 확장돼야 된다, 커피 프로모션 준비를 해야 된다, 휴가철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같은 보고서 정리가 됐고요. 이 내용을 바로 워드 파일로도 제공을 해줍니다. 어떠세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그 매출 데이터만 입력했을 뿐인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GPT가 이런 꽤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보고서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GPT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좋은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GPT에게 그냥 데이터를 주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 바로 작성해라 하면은 이렇게 준수한 이런 인사이트가 담긴 보고서를 못 만들었을 겁니다. 얘가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요약하고 이슈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도출하는 이 3단계의 페이지 구성으로 이 업무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결과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이렇게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보고서가 도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침을 살펴볼까요? 이 지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단계의 일을 구조화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헤딩 1에 해당하는 페이지의 전체 설계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페이지 상세 설계의 헤딩 2, 그 하위 항목으로 1단계는 이렇게 돼야 되고 1단계 요약할 때는 이런 형식을 모방해야 된다. 이 정보의 위계가 이렇게 헤딩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GPTS에 지침을 집어넣는 것이 복잡하고 창의적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GPTS를 만드는 중요한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금융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고 기업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해볼게요. 아까 간단한 분석 보고서처럼 기업명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다트 같은 데서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주고 재무제표 기반으로 심도 있는 기업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일의 경우에는 이전에 그 간단한 GPTS에서 소개했던 기업 요약 분석 보고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페이지 기반으로 지침을 설계했다. 이렇게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치킨을 좋아해가지고요. 그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인 BHC의 기업 진단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2024년 감사 보고서를 입력하면 여기에 2022년과 2023년 연간 BHC의 실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시켜볼게요. 그럼 첫 단계 재무 데이터 요약에서는 이 내용을 요약을 해 줍니다. 이런 매출액 관련된 정보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업로드한 PDF의 포괄 손익계산서와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2023년 5,356억 그리고 2022년 5,074억 요 매출액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DF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제공한 내용에서 정확하게 인용해서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산 및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익이 좀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좀 더 늘어났다. 유동 자산이 감소되는 점이나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이런 점들이 약간의 리스크 및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 PDF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를 하는 거를 시켜봤고요. 여기서 이전 1년 전 그 감사 보고서를 또 주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요 감사 보고서에는 2021년 실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치의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되게 중요한 수익성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도 업데이트 하라고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 업무 자체가 복잡한 일이어서 단계적으로 설정했을 뿐 아니라 이 개별 단계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좋은 보고서 내용을 뽑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몇 번 더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챗GPT는 얘가 그 코드 인터프리터 모듈이 있어서 실제로 얘가 그 계산한 값을 계산해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학적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말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도 필요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뭐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애널리스트라면 뭐 이 기업의 어떤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 같은 것들도 이제 계산하라고 지시해서 거기서 더 심도 있는 인사이트도 뽑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 정보 외에 외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기업과 관련된 그 뉴스 기사들을 검색을 해서 이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주요 기사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뭐 성장성은 법인 변경하고 브랜드 통합하고 있어서 향후 상장성이 기대된다. 치킨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이게 소비자 가격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분석했고요. 뭐 뉴스 기사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이 개별 기업에 대한 뉴스 기사 말고 시장 및 산업과 관련된 뉴스도 종합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 외에 이 기업과 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외식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GPTS가 이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도 요약하고 이 기업에 대한 뉴스 기사 그리고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뉴스 기사를 다 요약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뭐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더 추가적인 피드백을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내용을 정돈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서 내용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밑에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추론해서 답변이 생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만족할 만큼 내용이 정리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했을 때 훨씬 더 최종적인 결과물이 좋아진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번엔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한 번 더 해보겠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처럼 이 회사와 관련해서 뭐 핵심 요약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브랜드를 통합해서 치킨 외에 글로벌 종합 외식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게 이 기업의 좀 특이점이고 치킨 프랜차이즈 자체는 시장이 포화되고 배달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 통합을 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수익성도 줄어들고 있다. 뭐 경쟁이 심화되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겠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수익성은 현재가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안정성으로는 뭐 이런 그 법적 다툼이나 외식업 전반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지적이 됐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분석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거 내용을 더 심화하고 싶으시면은 챗GPT는 항상 나눠서 단계적으로 분석을 시키는 게 좋으니까 성장성 분석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라. 수익성 분석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라. 안정성 분석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라. 한 다음에 나중에 합쳐라. 이렇게 하면 더 풍부한 결과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다음 단계 진행해 볼게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뭐 시각화 및 추가 분석이어가지고요. 제가 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뭐 이렇게 시각화를 이제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추가 분석 제안은 뭐 이런 것도 분석해봐라 라고 해주네요. 그럼 시각화한 결과물을 보여줘.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내가 이걸 시각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시각화를 실제로 진행을 해서 네, 이렇게 뭐 이 기업의 매출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점점 줄어들고 영업이익률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뭐 이런 시각화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물을 뭐 보고서랑 같이 워드 파일로 저장하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뭐 보고서 내용과 시각화된 결과물을 이미지로 해서 두 결과물을 모두 포함한 워드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줘. 이렇게 요청하시면
이 보고서 내용과 차트가 포함된 보고서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워드 파일을 확인해 보면 뭐 핵심 요약 그리고 분석 내용, 시각화된 결과물이 이렇게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떠세요? 뭐 이 보고서가 개선할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의 결과물을 이렇게 GPT와 대화하는 과정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BHC의 재무제표 하나만 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드렸지만 애널리스트로서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반자동화하게 되면은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뭐 디테일한 것은 첨부의 노션 파일을 보시면은 제가 다 가져가실 수 있게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 역시도 뭐 페이지 기반 설계를 했고, 뭐 재무제표 요약 단계, 기업 관련 뉴스 종합 단계, 그리고 뭐 시장과 산업 관련된 뉴스 종합 단계, 종합 보고서 작성 단계,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및 추가 분석 방향 제안 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제가 각각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침을 주고 그 지침 기반으로 이 기업 분석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을 모방해서 페이지로 복잡한 일을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사용자로서 각 페이지별로 충분히 분석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잘 피드백을 해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페이지에서 그 앞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론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생성해야 된다. 이 정도 팁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GPTS를 어떤 업무에 적용해보면 좋을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제가 오늘 강의 때 보여드렸던 제가 만든 GPTS나 이 GPTS에 들어가는 상세 지침들은 모두 공개해서 영상 상세 설명란에 노션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공하는 GPTS와 그 GPTS의 지침을 참고하시되 꼭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나의 아주 구체적인 태스크에, 아주 세분화된 태스크에 최적화된, 그것에 딱 맞는 아주 세분화된 GPTS를 만들수록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게 좋아 보일지라도 꼭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화하시는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GPTS에 대해서 되게 길게 설명드렸지만 아직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아요. GPTS를 활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레그하는 방법이라든지 GPTS 액션을 이용해서 외부의 서비스와 연동하는 방법들 같은 것도 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다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만약에 이제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GPTS를 더 잘 쓰기 위한 레그 활용법, 액션 활용법에 대해서도 이후에 또 후속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도움이 될 만한 AI나 자동화 활용법을 소개하는 장篇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